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네, 수학 1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끝나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할 거예요. 확통도 2학년 때 배우는 친구들이고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네, 확통 중에 통계가 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이어서 하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통을 할 거고, 그 중에 통계 부분, 이산 확률 분포를 이번에 할 거고, 그 다음 편은 이항 분포 할 거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랑 통계적 추정 이렇게 3개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워낙 별로 그렇게 큰 내용은 없고, 통계는 사실은 그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는 제일 쉽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통계는 그렇게 쉬운 학문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요 내용이 조금 쉬운 편에 들어가는 거지. 통계적 추정에서 정규 분포만 배울 건데 그 분석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도 그걸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가 쉽긴 하지만 이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학부생들은 분석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원까지 돼서 박사는 돼야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 각각의 그 모델들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몇 가지만 좀 알려진 거고, 나머지는 진짜 전문가 수준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수학 잘하는 팁. 이거 하나가 전부는 아니고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씩 말을 해줄 거예요. 뭐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2가지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2가지를 인정을 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 2가지만 인정하면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 2가지를 인정해야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점수를 올리거나 실력이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수학 자체는 원래 어려워요. 수학 자체는 원래 어렵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뭐 나는 쉬운데요? 라고 하시면 뭐 이미 인정을 하시고 극복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그 네로라는 천재들이 자기 평생에 걸쳐서 연구를 해놓은 것들을 집대성한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명씩 천재가 나온다고 쳐도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최소한 2000명의 천재들이 했다고 보면 되는데 기원 전까지 따지면 그 100년에 한 명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맞고요.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가 아니고 어려우니까 왜 나는 모르지? 라는 생각은 버려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실력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시전 실력이나 수준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실력이 낮은데 어려운 문제집을 풀면 어려운 교재를 보면 한 장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한 문제 풀기도 힘들겠죠. 저도 최소한 한 페이지에 예제를 제외하고는 한 문제 이상은 꼭 들어있는데 한 문제 이상 풀기가 힘들면 그거는 비효율적인 거고 또 반대로 내가 실력이 꽤 좀 있는데 엄청 쉬운 문제지 막 연산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거를 풀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는 대충 알잖아요. 싫어한다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다른 친구들은 한 3번 봐서 보통의 사람들은 한 3번쯤 보면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3번을 봐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난 조금 느린 거예요.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느리다라는 걸 알고 뭐 5번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 이산 확률 분포를 할 건데 이 2개가 다예요. x의 기대값, ax 플러스 b의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는 똑같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값이 같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를 할 건데 우선 복습을 한번 하자면 평균과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은 대표값이에요.
색깔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대표값.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자료들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하고 그 대표값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등등등. 이건 언제 배웠냐?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를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점수 계산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죠. 점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눈다. 또는 반평균을 낼 때 그 과목의 모든 학생의 점수를 다 더해서 학생 수로 나눈다. 이런 걸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편차의 표준 값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리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음은 안 해요. 양으로만 따집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얘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가 뭐냐? 편차는 흩어진 정도라고 해서 세 글자로 산포도라고 합니다. 과일포도가 아니고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흩어지다 이 뜻이 바로 산이에요. 산이 한자가 산, 흩을산 이 한자를 씁니다. 좀 찾아보세요 나중에. 흩어질 산 이렇게 해서 이런 한자를 쓰고요. 평균 빼기 편차를 평균 빼기 편차? 별량 빼기 평균이겠죠. 별량 빼기 평균. 이게 편차입니다. 이거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표준 편차, 그게 분산이 되는 거고 편차 제곱의 평균의 양의 제곱근 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면 분산이 되는 거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해야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료가 n개가 있어요. 이렇게 평균은 n으로 나눈 거, 분산은 평균을 m이라고 합니다. m은 평균이라고 써있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로 씌운 값.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게 나타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확률 변수는 뭐 이렇게 저기 어떤 시행을 할 때 결과에 따라 실수값을 정할 수 있고 그 값의 확률을 대응할 수 있는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일단 대응이란 게 나오면 얘가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확률에 쓰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확률에 쓰는 변수는 뭔가 특이한가요? 특별히 특이하진 않은데 특별히 특이한 건 없는데 그냥 확률에 쓰는 변수다. 일반 변수 함수에서 나오는 변수는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나오는 확률 변수는 보통 자연수 정도가 돼요. 보통. 음수로 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보통 자연수로 되어 있어요. 자연수는 연속이 아니죠. 띄엄띄엄 있는 수예요. 그래서 얘로 확률 변수를 이용하여 나타낸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이산. 아까 산포도 했잖아요. 이 산과 여기서 쓰인 이것 할 때 이 산이라는 글자와 이산 확률 분포에서 산의 그 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거예요. 앞면이 h고 뒷면을 t라고 할게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x가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 뒷면이 나오는 결과가 뒷면이잖아요. 뒷면이 나오는 거에 따라 숫자를 정했어요. 횟수를 숫자로 정했어요. 그럴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진다 보면 이거는 여기 들어갈 말은 표본 공간. 표본 공간 뭐야? 모든 경우의 수,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동전을 두 번 던지니까 처음 거는 앞면, 뒤에 거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뒷면. 이 네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X라고요? 뒷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 앞면 나오면 뒷면이 하나도 없죠. 0. 이거 두 개 같은 경우는 뒷면이 하나씩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뒷면만 두 개 나오는 건 2라고 이렇게 숫자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여기 있는 아이들. 얘네가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률까지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거예요. 이런 집합 표현으로는 잘 안 하고 표를 그릴 거예요. 앞에 예에서 정의역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의역이 뭐예요? 모든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수. 이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그리고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공역은 확률 부분이 공역이 되는데 확률 부분이 공역일 거잖아요. 얘는 분수나 보통 분수로 나타내죠. 실수 전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를 사용하고 가지는 값은 소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산이라고 해요.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도 해요.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냥 함수랑은 좀 다르죠. 그냥 함수는 보통 y, f, x 이렇게 쓰는데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안 쓴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럼 확률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확률을 나타내요. P, 소문자 P로 나타낸 건 확률이에요. 확률 변수 X가 이거일 때 확률은 이 확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률이니까 확률은 0에서 1까지 밖에 안 되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범위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다 더해라. 시그마가 나왔네. 시그마 모르는 분은 수원 시그마 보셔야 돼요. 꼭. 이 확률들을 모두 더하면 1이 나오죠. 모두 더해라 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리고 확률 변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때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확률 변수가 i부터 j까지 확률은 이걸 거 아니야. 이거를 다 더하라고. 그거를 다 더해라 라는 말이 돼요. 구체적인 예를 다시 들어봅시다. 도수 분포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거예요. 도수를 나타낸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여기서 나왔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겁니다. 3번. 몇 번? 3번 던질 거 3번. 3번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일단 표본 공간을 구하면 다 앞면이거나 앞면 2개, 뒷면 하나이거나 또는 뒷면 2개, 앞면 하나이거나 또는 다 뒷면이거나 이렇게 8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도수분포표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1이 되려면 1이 아니고 뒷면이 0개인 경우는 뒷면이 0개인 경우 이거 하나 있죠. 그리고 뒷면이 0개인 경우는 이거 하나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뒷면이 하나인 경우는 이게 3개가 일로 들어갈 거고 뒷면이 2개인 경우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뒷면이 3개 다 나온 경우 이거 하나 그죠? 이거 다 합쳐서 몇 개? 8개 여기 8개 나왔죠. 그래서 이 8개랑 똑같이 써야 된다. 근데 이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이 별량에다가 도수를 곱해요. 그리고 이 별량에다가
이 도수를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다. 그리고 총 도수의 합인 8로 나눈다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쪼개서 쓸 거예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의 의미는 뭐냐면 표본 공간 전체 가지수 8개 중에 이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앞면이 2개, 뒷면이 하나인 경우 이게 나올 확률이라는 거예요. 전체 가지수 이 시행에서 한 개 중에 3번 던지는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가 되냐? 이거 뭐예요? 평균이? 그거랑 도수에다가 확률을 곱해라.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조금 안 쓰고, 그 표는 다시 안 쓸 거고, 이런 도수분 표는 안 쓰고, 이제 이 자리가 확률로 바뀐 표를 그려야 되는 거죠.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대 도수, 총 횟수, 표본 공간의 개수 분의 해당 도수를 했을 때 해당 확률 변수 x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도 2가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값은 이렇게 쓰고, 기대값은 아까 뭐라고 했죠? 도수에다가, 변수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해라. 다 곱해서 더해라. 어디까지? i까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시그마. 첨자가 1부터 i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k로 써야 되는데 K로 써야죠. 이거를 다 더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별량의 변수에서 x를 뺀 거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그마로 다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 해당 그 값, 이 소문자가 뭐냐면 이 밑줄에 써있는 얘네가 여기 들어오는 거고 평균을 빼서 확률을 제곱하고 확률을 곱해라.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에 의해 이렇게 풀릴 거 아니에요. 앞에 거 제곱 빼기 이 앞에 거 뒤에 거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고 시그마니까 시그마 풀기 전에 얘네가 다 합쳐서 안으로 이렇게 풀어서 가로를 푼 다음에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이 돼 있으면 시그마 안에 옆에 있는 일반항의 자리에 합차로 이어져 있으면 시그마를 여기 한번 쓰고 시그마 색깔 바꿔서 시그마 이거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거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거 이렇게 쓴 게 이 아랫줄이에요. x는 계속 변해야 하기 때문에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일단 평균은 이미 구했어요. 어디에서? 위에서. 여기서 평균 구했잖아. 이거 m이라고요. 얘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얘는 고정된 값이에요. 얘는 변하지 않는 수니까 상수 곱한 거랑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쓰고 m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그럼 얘가 이게 된대요. 이게 왜 되냐?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저게 왜 되냐? 자, 여기는 뭐 건들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이 뭐예요? 아까 여기 있네.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랑? 근데 이게 뭐라고요? 평균이래요. 평균이 뭐예요? m이라고요. 얘가 m이 되는 거예요. 그럼 2m에 m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시그마 n1부터 n까지 pi 이거 아까 여기 있었네. 이거 1이랬어요. 그죠? 얘가 1이라고요. 그럼 뭐만 남아요? m제곱만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m만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온 식의 루트로 씌우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이 표현이 되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해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책 보면 다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못 본 것 같아요.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형입니다. x의 평균 구할 때 뭐라고요? 그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해라. 이게 평균이에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에요. 그게 평균이라고.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인데 여기 오는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xi잖아. 그럼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래요. 평균이니까 확률을 곱해서 더하네. 그죠? 확률을 곱해서 더하네. 네, 편차의 제곱이래. 왜요? 여기가 편차 제곱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얘도 평균이에요. 확률을 곱해서 더했잖아요. 그럼 평균이라고요. 근데 뭐의 평균이에요? 여기는 별량의 제곱. 별량의 제곱.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항상 시그마랑 파이가 아니고 시그마랑 확률이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평균이에요. 근데 뭐의 평균이냐는 그 앞에 오는 뭐랑 곱하냐가 달라진다는 그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 이제 알아보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말로 한번 써봤는데 시그마 옆에 문자들 확률과 곱하기로 연결된 식 여기 다시 지워볼게요 좀. 확률과 곱하기로 연결된 식 확률과 곱하기로 연결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문자들의 평균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xi와의 곱이면 평균, xi의 제곱과의 곱이면 별량 제곱의 평균, 이게 별량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 m의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미니 퀴즈 왜 하냐? 잘 생각해봐. 이거 하기 전에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별량에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곱하면 평균이 변한다. 잘 모르겠으면 3, 4번부터 해요. 3반의 모든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10점씩 올려주면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평균은 변하지 않을까요? 모든 학생의 점수를 10점씩 올리는데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변하겠죠. 다 같이 10점 올라가면 평균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3반이 힘들면 내 과목들의 점수가 다 10점씩 오르면 나의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2배로 올린다면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이거 올라갈까요? 표준 편차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돼. 표준 편차는 약간 흩어진 정도라고 했어요. 흩어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더하기 하면 다 같이 똑같이 올라가는 건데 곱하기 하면 똑같이 안 올라가죠. 예를 들어 내 수학 점수가 이거 수학 점수로 하면 안 되겠다. 3반이라고 합시다. 반으로 내 수학 점수 말고 반 평균으로 합시다.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를 2배 해준대요. 내가 처음에 내가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40점 친구가 있고 70점의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의 차이는 30점이잖아요. 얘 곱하기 2를 하면 80점이죠. 이거 곱하기 2 하면 140점이죠. 100점 넘는 거 무시하고 얘 차이가 몇 점 나요? 60점 나요. 이 차이를 흩어진 정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 같은 게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곱하기 전에는 30점 차이였다고 곱했더니 차이가 더 벌어졌잖아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학 점수가 별량이에요.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곱하면 평균이 변한다. 곱해도 변한다? 점수가 다 2배씩 올라갔잖아. 그러면 평균도 올라겠죠. 올라간다. 그리고 별량의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곱하면 표준 편차가 변한다. 아까 뭐라 했어요? 곱하면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거면 변한다라고 했는데 더하면 여기서 더하기 20점을 해요. 더하기 20점을 하면 60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도 더하기 20점을 하면 90점이 되죠. 이 차이는 똑같이 30점이 납니다. 더하기 전에도 30점, 더한 후에도 30점. 더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을 먼저 구할게요. 분산만 구할 거예요. 왜냐면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잘 생각해봐요. 더할 때는 평균이 변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곱할 때만 변하고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x의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자, y는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이렇게 바꿀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거를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왜냐면 여기 1 넣으면 여기도 1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 확률은 동일하다고요. 뭐만 바뀐다는 거예요? 위에 줄만 바뀐다는 말이에요. 위에 줄. 이 확률은 변하는 게 아니고 위에 줄만 바뀐다 그 말이에요. 위에 줄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x 플러스 이거를 구하면 이 y는 yi, pi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을 곱해서 더하랬으니까.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랬으니까. 그리고 걔는 이 yi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풀어 썼어요. 근데 이거 시그마 계산을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푼 다음에 시그마도 이렇게 풀어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부분이 평균이었고 얘는 1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평균은 곱해도 변하고 더해도 변해요.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산을 구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거 분산 아까 뭐라 그랬어요? x 편차 제곱의 평균이랬잖아. 2x 이거 제곱에 확률 곱해서 시그마 한 게 분산이었어요. 똑같이 y로 푼 거야. 왜 y의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yi는 얘였고, 이 y는 방금 구한 거, 이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시그마 성질에 의해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시그마도 이렇게 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여기 있네. 이거네. 이 부분이 x의 분산이 되고 a제곱만 곱한 거랑 똑같더라.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워라. 그래서 절대값 시그마 x랑 동일하다. 변하긴 변하는데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양의 제곱근만큼 변한다 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산확률 부분은 이게 끝이에요.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이 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확률 변수를 잘 찾고 확률 변수 잘 찾아서 확률도 잘 찾고 이 표를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기억할 거는 어디 갔지? 이 부분 이 페이지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푸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